바르셀로나 레시포드 꼭 4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좀 사줘. 진짜 부탁이야. 안녕하세요. 미운맨 새끼 애슐룡입니다. 오늘은 컨텐츠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맨유 유니폼을 제가 맞췄습니다. 등번호 8번 브루노 페르난데스, 캡틴 페르난데스 등번호를 새겼고요. 저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좀 클래식한 디자인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 이 앞선에 검은 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여기 때문에 그런지 전반적으로 실루엣이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프리미어 패치와 인종차별 패치까지 다 해서 가격은 총 한 18만 몇천 원 들었어요. 아마 다음 녹화 때부터는 저 유니폼을 입고 이번 시즌 콘텐츠를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바로 콘텐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창 흘러가고 있죠.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강 포지션부터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문제 공격수 9번 공격수 자리가 여전히 보강이 필요하고요. 2선 자원, 그리고 3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좌풀백까지 저는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 포지션을 모두 다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차차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2선 자원부터 보일 텐데요.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수혈이 됐죠.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등번호 10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쿠냐 선수가 레시포드 선수에게 어느 정도 존중을 보여서 10번을 달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레시포드는 흔쾌히 양보를 했다고 기사로는 전해지고요. 그래서 좋은 그림으로 쿠냐 선수가 다음 시즌부터 맨유의 새로운 10번이 되었습니다. 쿠냐 선수 간단히 정리하면은 2선 전지역에서 뛸 수 있어요. 좌측 윙어가 가장 최적의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2선 중앙의 위치에서 세컨 스트라이커처럼도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4-2-1에서 2 중에 왼쪽 좌측면에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냐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보여줬던 에이스의 모습을 좀 맨유에서도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등번호 10번을 단 의미가 있는데 쿠냐 선수가 루니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루니도 10번을 달았던 선수기 때문에 10번을 받으려고 했던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스스로도 루니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쿠냐 선수가 더욱더 노력해서 루니 선수와 근접한 모습만 보여줘도 맨유팬 입장에선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쿠냐 선수 장단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저는 간결한 브라질리언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특유의 드리블 돌파나 슈팅 임팩트, 슈팅 마무리 같은 게 나쁘지 않지만 좀 기복이 있는 플레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드리블이 좀 길어지고 슈팅을 난사하는 느낌이 좀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잔부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 주로 근육 쪽 부상이라 이게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23-24 시즌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49일, 7경기 정도를 결장했습니다. 그래서 쿠냐 선수가 맨유 와서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잘 관리를 받아서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좀 온전히 치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2선 자원입니다.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편집이 나올 때쯤은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셜이 뜨길 바라면서 녹화를 해보는데요. 기존에 브렌트포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500만 파운드에 1,000만 파운드 옵션 조항을 걸고 첫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브렌트포드가 7천만 파운드 정도의 몸값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7천만 파운드를 지불할 의사는 맨유 측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유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타협 금액은 6,50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가 총액 7천만 파운드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장된 금액 7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6,500만 파운드 보장액에 약 500만 파운드 정도의 옵션을 걸거나 혹은 6천만 파운드에 1,000만 파운드 옵션을 걸거나 이 정도의 제안으로 브렌트포드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은베모 선수는 일단 브렌트포드에 합류하지 않고 맨유의 이적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린 감독도 은베모 선수가 프리시즌 이전에 계약이 성사돼서 훈련에 합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순조로운 이적 시장처럼 보이는데 이제부터 조금 답답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의 9번 공격수 영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시즌 말미에 몇몇 연결됐던 공격수들을 콘텐츠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특히 델랍 선수와 요케레스 선수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멘 선수까지 이렇게 세 선수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일단 델랍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첼시로 이미 떠났고요. 요케레스 선수도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만 비피셜은 떴습니다. 몸값은 기본 이적료 6,350만 유로에 1,000만 유로 옵션
까지 붙어서 총액 7,350만 유로입니다. 한화로 약 1,2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고요. 요케레스 선수가 스포르팅과 신사협정 관련해서 조금 구단과의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갈등 때문에 결국 훈련까지 불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에서 좀 강수를 두나 했지만 아스날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서 요구 금액을 맞춰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20살 후반으로 달려가는 나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뛰고 싶은 욕심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맨유로서는 두고두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패배한 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요케레스 선수도 아모린 감독이 굉장히 잘 썼던 선수기 때문에 맨유에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그런 챔피언스리그 카드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맨유의 9번은 누가 될 것인가가 이제 좀 난항인데요. 기존 자원을 보면 라스무스 호일루는 있고 지르크지가 있고 치도비까지 있는데요. 호일루는 한창 이탈리아 무대 복귀 링크가 계속 뜨다가 요즘 조금 잠잠하네요. 그리고 지르크지는 잔류를 할 것 같고요. 치도비도 아직 뭐 유망주기 때문에 잔류가 예상되고, 치도비 선수가 기존 56번에서 32번으로 등번호를 바꿨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쿼드 내에 자리 잡는 등번호로 좀 변경을 한 것 같고, 9번 영입이 난항인 상황에서 치도비 같이 포텐셜이 높은 유망주들이 프리시즌부터 폼을 끌어올려서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램은 다음 시즌 한 모든 대회 다 총합해서 한 5골에서 10골 사이만 좀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임팩트만 보여줘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해볼게요, 치도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맨유의 9번, 일단 쿠냐와 은베모 선수까지 영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땐 1억 3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 자금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꽤나 큰 돈을 쓰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 곧바로 9번 영입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기존 자원도 아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적 자금으로 1억 파운드가 주어졌고, 기존 자원을 처분한 것으로 1억 파운드에 얹혀서 영입에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6,250만 파운드로 썼고 4천만 파운드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남아있죠. 그래서 기존 자원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연결되는 공격수 중에 하나가 에버튼에서 계약 종료가 돼서 FA로 풀린 칼버트 루인 선수입니다. 칼버트 루인 선수 뭐 나쁘지 않은 공격수였었죠. 네. 에버튼에서 총 273경기를 뛰었고 71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9-20 시즌에 리그 36경기에 출전해서 13골을 기록하고, 그 다음 시즌에도 33경기에 출전해서 16골을 기록하는 이런 커리어 하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부터 이제 부상으로 폼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리그 26경기에 나와서 3골 하나의 도움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칼버트 루인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많이 폼이 떨어졌고, 에버튼도 어쨌든 이거를 알기 때문에 계약 종료로 FA로 풀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칼버트 루인 선수는 기사에 따르면 스스로 맨유에게 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맨유가 지금 아무리 급해도 칼버트 루인 정도 급의 선수를 영입을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97년생으로 나이도 이제 20살 후반으로 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선수도 약간 피지컬이 이제 조금 일찍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칼버트 루인 선수도 좋은 팀을 찾아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만 맨유와의 인연은 아닌 걸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연결되는 공격수, 다시 에키티케 선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키티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1억 유로의 몸값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1억 유로 자체가 지금 맨유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일단 아닙니다. 기존 자원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연결되는 공격수가 있는데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선수입니다. 7천만 유로 정도 몸값이 책정돼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지금 첼시가 델랍 선수와 페드로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니콜라스 잭슨의 거치가 조금 불분명해져서 이런 링크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니콜라스 잭슨이 스탯 자체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한 3경기 정도의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꼭 기록을 해주는데, 그게 약간 몰아넣는 경기가 많고 결정적인 공격 찬스에서 진짜 어이없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막 등딱을 잘하거나 헤딩을 잘한다기보단 이선 침투나 어떤 이선에서의 연계 플레이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약간 스몰 스트라이커 같은 움직임으로써 골을 많이 기록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첼시 경기를 많이 안 봅니다만 대략 하이라이트 정도 보면 그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맨유에 필요한 공격수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7천만 유로 너무 비싸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떠오르는 선수는 오시맨밖에 없네요. 오시맨 아직 거치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시맨 선수의 나폴리를 기존 방출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방출 자원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호드리구 선수 링크가 뜬금없이 간혹 뜨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새로 부임한 사비 알론소 감독도 오른쪽 윙 자리에 퀼러 선수를 조금 중용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드리구 선수가 팀을 좀 찾아보는 것 같고, 맨유 외에도 뭐 리버풀이나 여타 다른 구단들과 계속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호드리구 선수도 아마 몸값이 더럽게 비쌀 겁니다. 못해도 1억 유로는 달라고 할 거라 호드리구보다는 EPL에서 검증된 은배모를 데리고 오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있는데, 엘랑가 선수와 알바로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적을 떠날 것 같은데 세론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바로 선수는 20%, 엘랑가 선수는 10%, 알바로 선수는 760만 파운드, 엘랑가 선수는 600만 파운드 정도의 몸값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출 자원을 쭉 살펴볼 텐데요. 이제 더럽게 안 팔리네요. 이게 결국에는 맨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출 자원이든 영입 자원이든 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레시포드 선수 진짜 안 팔려요. 근데 이제는 조금 팔릴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와의 링크가 좀 강력하게 뜨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오른발잡이 윙어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와의 링크가 강력히 떴습니다만,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거의 종신 계약에 가까운 재계약을 맺어버리면서 바르셀로나의 링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레시포드 선수가 강력하게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요구하는 몸값은 최소 4천만 파운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값은 바르셀로나의 협상을 잘해서 꼭 회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르셀로나 레시포드 꼭 4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좀 사줘. 진짜 부탁이야. 다음으로 가르나초 선수 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르나초 선수도 이제 팀을 찾아보라는 아모린 감독의 명령으로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럽 잔류를 우선시하고 특히 EPL에 잔류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EPL 내에서는 첼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기튼스 선수를 영입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른발잡이 윙어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외에 레버쿠젠과 나폴리와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레버쿠젠은 테나 감독의 요청사항인 것 같고, 나폴리도 맥토미니를 영입하면서 맨유 출신을 조금 선호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앞에 오시멘 선수와의 스왑딜 얘기를 간략히 언급했는데, 저는 가르나초 선수 몸값이 지금 맨유가 책정한 게 꽤 높거든요. 원래 7천만 파운드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지금은 뭐 한 4천만 파운드, 5천만 파운드까지 조금 맨유 구단에서 낮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기본으로 이 몸값 자체도 나폴리가 지불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7천만 파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멘 선수와의 스왑딜을 잘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시멘 선수 몸값도 대략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가르나초에 뭐 한 1,000만 파운드, 2,000만 파운드 정도를 얹혀주고 오시멘을 데리고 오는 게 양자 간의 윈윈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가르나초 선수뿐만 아니라 레시포드 선수까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홈그라운 선수기 때문에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에서 이 선수를 판매하는 그 금액 자체가 장부에서 100% 수익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기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르나초를 6천만 파운드에 판매하면은 맨유는 장부상으로 1억 8천만 파운드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약 3배 가까운 돈을 더 지출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미 맨유가 은베무 선수와 쿠냐 선수를 위해서 1억 파운드 이상을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르나초나 레시포드 같은 자원을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매각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목표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제이든 산초 선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이든 산초는 진짜 산쪽이 그 자체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일단 첼시에서 완전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첼시가 이제 주급을 조금 삭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만 파운드 정도 주급을 제안했는데 산초가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첼시가 완전 영입을 포기를 하고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맨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되는 팀이 유벤투스인데 이게 조금 처참해요. 이게 총액 유로로 따지면 1,500만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한화로 2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몸값을 유벤투스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사온 금액이 있잖아요. 산초를 사올 때 8,500만 유로, 약 1,370억 정도를 지불했기 때문에 못해도 한 30%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면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원래 첼시가 완전 영입 조항으로 걸었던 금액이 2,500만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약 460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유벤투스가 제안한 금액이 조금 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완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기사로 뜨고 있는데, 저는 맨유가 협상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1,300만 파운드 받고 선수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나 두산 블라호비치 선수와의 스왑 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두산 블라호비치 선수는 주급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 선수보다는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를 좀 영입을 하면 어떨까. 물론 최근에 유벤투스로 건너가서 사실상 전력 외 자원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EPL에서 굉장히 수준급 모습을 보여줬던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영입을 해야 되는 3선 미드필더 라인에 적합한 자원이긴 하거든요. 전 그래서 이거는 산초를 끝까지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 스왑딜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300만 파운드는 유벤투스 조금 선 넘었어요. 맨유 팬들은 막 거지투스라고도 하거든요. 유벤투스의 도둑놈 심보를 맨유가 역으로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안토니 선수 거치만 남았는데요. 안토니 선수는 아마 유력하게 다시 베티스로 임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베티스가 선 임대 후 완전 영입 이적 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토니 선수도 사온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싸게 안 줬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얘기로는 베티스가 완전 영입이라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라고 해요. 그러면 사왔던 가격에 비해 너무 싸게 주는 거거든요. 안토니 선수 사왔을 때 9,500만 유로 줬습니다. 오버페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샀는데 2,000만 유로에 판다? 이것도 맨유가 굉장한 호구딜이고, 베티스도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안토니가 시장이 형성된 가격이 있고, 그리고 베티스로 건너가서 잘했잖아.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 근데 이렇게 딜을 친다고?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맨유가 아무리 기존 자원을 처분해야 된다고 해도 이런 좀 불리한 조건에서 처분을 하다 보면 앞으로 맨유가 이적 시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점점 더 저는 협상력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못해도 안토니 선수도 한 4천만 유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값 정도는 회수해야. 왜냐면 베티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베티스가 아까 얘기한 2천만 유로 전후로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세론으로 50%를 붙였다고 하거든요. 세론 50%면 파격적인 조건이긴 해요. 다시 안토니를 재판매했을 때 그 판매 금액의 50%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안토니가 만약에 베티스에서 엄청 잘했어. 그래서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가령 한 4, 5천만 파운드에 사갔어. 혹은 4천만 유로 정도에 사갔다고 쳐봐요. 그럼 2천만 유로 정도가 회수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2천만 유로에 2천만 유로 나중에 또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총 4천만 유로면 대략 반값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론도 이게 안토니가 또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 다음 시즌 갑자기 또 베티스 개 죽 써가지고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몸값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론을 50%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몸값을 많이 4천만 유로 이상으로 회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베티스 너네도 진짜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제대로 돈 주고 사갈 거면. 네, 이렇게 맨유의 지금 전반적인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은베모 선수까지 완료가 되면 기존 자원을 처분하는 게 다음 스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은베모 선수를 빠르게 던디를 만들어버리고 안토니, 레시포드, 가르나초, 산초 다 판매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대략 한 못해도 1억 파운드까지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가르나초를 현금화해서 판다면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자원으로 영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맨유와 연결되는 9번 공격수들, 1억 유로에 판매한다는 에키티케도 그렇고 오시멘 선수의 몸값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베스트, 내가 맨유의 협상가라면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레시포드는 무조건 4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무조건 매각하고요. 가르나초는 협상 카드로 잘 이용해서 스왑딜로 오시멘을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초를 활용해서 더글라스 루이스 어떻게 안 되나? 물론 이거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더글라스 루이스의 지난 시즌 모습을 보여주면. 근데 저는 그 피지컬 회복만 잘하면 분명히 클래스가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맨유의 3선에 스쿼드에서 유용한 자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초도 싸게 파느니 스왑딜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안토니도 한 4천만 유로 정도로 판매를 해서 기본적으로 현금 확보와 스왑딜로 선수 수급까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유의 보드진 협상력을 좀 믿습니다. 화이팅!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적설이 뜨거나 오피셜이 뜨면은 제 이제 게시물 채널에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 그쪽으로도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